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인가요? 집안의 모든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이고 소파 위에 흩어져 있던 쿠션들이 군인처럼 각을 맞춰 반듯하게 놓이고 뒤죽박죽 엉켜있던 서랍 속 물건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머릿속이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격이 유별나거나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청소에 유독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며 가볍게 결벽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흘기며 당신이 너무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을 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드는 피곤한 성격이라고 섣불리 단정짓기도 합니다. 좀 대충 살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곤해. 와 같은 말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청소는 완벽함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를 향한 필사적인 갈망이자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은 이러한 주장을 명백하고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는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환경이 우리 몸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현저히 높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코르티솔은 신체가 위협을 감지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경우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심지어 신체적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에게 어질러진 공간은 단순히 보기 싫고 짜증나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압도감과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조용한 방에 갑자기 들어와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공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청소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혹은 그런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이든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실과 공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청소라는 행위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섬세한 심리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통제감. 내 삶의 유일한 운전대. 이 모든 현상의 가장 깊은 곳에는 통제감이라는 심리적 핵심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도무지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마치 거친 파도 위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가혹한 취업 경쟁 속에서 수십 수백 통의 이력서를 넣어도 답장이 없을 때,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와 동료와의 미묘한 갈등으로 회사 생활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 엉망이 되어버렸을 때,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안개 속에 갇혀 있을 때, 바로 그런 순간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제멋대로 돌아가서 어지럽고 그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확실하게 붙잡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청소는 그들이 유일하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들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그들만의 신성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 공간은 외부 세계의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스트레스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유일한 요새입니다. 주방 싱크대 상판에 묻은 커피 자국을 닦는 행위는 단순히 얼룩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던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의 얼룩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뒤죽박죽 엉켜있던 옷장을 열어 계절별로, 색깔별로, 종류별로 옷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머릿속을 끊임없이 떠돌며 나를 어지럽히던 수만 가지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가지런히 정돈하는 명상의 과정입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책들을 들어 책꽂이의 제목 순서대로 반듯하게 꽂는 행위, 삐뚤어져 있던 액자를 바로잡는 행위, 널브러져 있던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깨끗하게 정돈된 방, 그것은 결코 병적인 집착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홍수 속에서 익사하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감정 조절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민한 감각, 소리 없는 아우성.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어질러진 환경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기질에 있습니다. 질서를 향한 강한 갈망을 보이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고도로 민감한 사람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을 훨씬 더 깊고 강렬하게 처리하는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저 좀 지저분한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시각적인 어수선함이 이들에게는 감각적 과부하를 일으키는 공격적인 자극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과 형태의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모습은 그들의 뇌에 끊임없이 처리해야 할 과도한 정보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 개의 라디오 채널이 동시에 시끄럽게 흘러나오는 방 안에 갇혀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볼륨을 아무리 줄이려고 애써도 절대 꺼지지 않는 영혼을 갉아먹는 배경 소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질러진 공간은 단순히 보기에 나쁜 것이 아니라 느낌 자체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까끌까끌한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듯한 불쾌감, 혹은 미세한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신경을 긁는 듯한 불편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간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순간 마법과도 같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끄럽던 라디오가 꺼지고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들의 내면 세계에도 평화가 깃듭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며 서로 충돌하던 생각의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고 명료해집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짧고 얕게 쉬던 호흡이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깊고 편안한 복식 호흡으로 바뀝니다. 하루 종일 잔뜩 긴장하여 돌처럼 굳어있던 어깨와 목의 힘이 마침내 스르르 풀립니다. 이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문화 속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시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바로 자기 자신, 즉 나라는 사람이 내 몸과 마음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인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치유의 리듬 행위로 쓰는 명상록. 이들에게 청소라는 루틴은 곧 치유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청소가 가진 단순하고 반복적인 리듬은 복잡한 생각과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에 바싹 마른 수건에서 나는 뽀송뽀송한 냄새를 맡으며 차곡차곡 개는 일,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거품을 내어 그릇의 기름때를 닦아내는 감촉에 집중하는 일, 진공 청소기를 일정한 속도와 힘으로 밀어 바닥에 반듯한 일직선 자국을 남기는 일, 이것들은 더 이상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귀찮고 힘든 가사노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값비싼 상담 비용을 지불하고 낯선 상담가를 마주하고 앉는 소파 없이 진행되는 그들만의 가장 사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 세션입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그들의 몸은 움직이고 그들의 손은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지만 그들의 머리는 비로소 쉴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지금 여기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과는 달리 청소는 아주 드물고 특별한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력에 대한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인간관계나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와는 달리 청소는 내가 쏟은 시간과 노력만큼 정직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러웠던 창문이 투명하게 빛나고 먼지 쌓였던 바닥이 반짝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성취감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래, 나는 무언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여주는 것 같은 기분, 좋은 도파민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생산성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가면을 쓴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자기 위안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과거의 재건, 안전한 집을 짓다.
때로는 청소라는 행위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불행했던 기억을 다시 써내려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물리적, 정서적 혼돈이 일상이었던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집안 가득 쌓여있던 어질러진 물건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불안정한 가정의 긴장감을 상징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무질서는 곧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의 신호였고 그 집안 어디에서도 안정감이나 안전함을 느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른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을 때 어린 시절 자신이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안정감을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청소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를 넘어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보살피고 과거의 결핍을 채우는 자기, 돌봄의 과정이 됩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책꽂이 하나하나는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나에게 보내는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괜찮아. 이 공간은 예전의 그 집과는 달라. 이곳은 완벽하게 안전해. 그들의 청소는 병적인 강박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과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상처받고 기댈 곳 없었던 어린 시절에 내가 그토록 간절히 꿈꾸고 필요로 했던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바로 지금 내 두 손으로 직접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질서 정연한 풍경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무언의 위로를 건네줍니다. 5번째 이야기, 사랑의 언어, 말없이 전하는 보살핌. 흥미롭게도 어떤 이들에게 청소는 그들만의 고유한 사랑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집안의 질서를 굳건히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보살핌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소는 그들이 말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애정을 전하고 상대를 세심하게 보살피는 방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고 돌아온 배우자를 위해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과 소파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먼지 없이 깨끗한 방과 정리된 책상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부모는 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집중하며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얼룩 하나 없이 반짝이는 주방, 식탁과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은 손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당신이 우리 집에서 존중받고 편안함을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청소는 가장 실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법인 셈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청결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여정.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는 깔끔함과 정돈된 모습 이면에는 종종 누구보다 여리고 섬세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완벽주의자의 성향 혹은 청결함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취를 통해 스스로가 안정되고 안전하며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여주는 정돈된 상태는 결코 당신의 어질러진 공간이나 삶의 방식을 향한 비난이나 판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혼돈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그 불안을 표현하고 다스리는 그들만의 방식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청소는 현재라는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명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가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 그들은 닦고 문지르고 쓸고 분류하는 신체적 행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잘못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지극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의 공간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기 전까지는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고쳐야 할 과도한 구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너무한 사람도 유난스러운 사람도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통제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예민하고 섬세한 영혼이 깊은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를 정성껏 돌봄으로써 당신의 소중한 내면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청결에 대한 당신의 깊은 필요는 결점이 아니라 이 압도적으로 혼란스럽고 버거운 세상 속에서 당신만의 신성한 평화를 창조해내는 당신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능력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혹은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이어질 영상은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당신 자신의 또 다른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게 만들 것입니다. 4500자 분량의 텍스트 확장을 위해 내용을 더욱 심화하여 서술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장소를 넘어 우리의 자아를 투영하고 보호하는 가장 친밀한 영역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집은 휴식과 가족의 안녕을 상징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누군가는 바닥의 먼지를 닦으며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누군가는 창틀의 얼룩을 지우며 어제의 아픈 기억을 지워냅니다.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는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주는 백색 소음이 되고 물이 흐르는 소리는 지친 마음을 씻어주는 자연의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청소에 몰입하는 순간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앞서 언급한 코르티솔의 감소 외에도 집중력이 향상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닦고 정리하는 정교한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덕 중 하나인 청결과 정도는 단순한 도덕적 가치를 넘어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한 청소는 관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는 타인을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공간이 어질러져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결국 집을 가꾸는 것은 나를 가꾸는 것이고 나를 가꾸는 것은 곧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만약 청소를 통해 위안을 얻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누군가는 당신의 정성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공간이 주는 그 따뜻하고 고요한 공기는 분명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당신만의 평화로운 공간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정돈된 방이 당신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청결함은 아름다움이며 당신의 질서는 곧 사랑입니다. 이 채널은 항상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더 깊은 심리학적 통찰과 치유의 메시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혼란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오해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나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일은 바로 주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의 미학은 한국의 옛 선비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처를 정갈하게 하고 의복을 반듯하게 하는 것은 곧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의 청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도구는 진공청소기와 세제로 바뀌었을지언정 그 본질적인 의미는 여전히 나의 내면을 정돈하는 수행과 같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함이 찾아와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책상 위에 컵 하나를 씻는 것, 바닥에 휴지 하나를 줍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청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몸의 움직임과 감각의 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이 닦아낸 그 식탁 위에서 가족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당신이 정리한 그 거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놉니다. 당신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공간에 머무는 모든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평온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특별한 취향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언젠가 마음이 다시 어지러워지는 날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빗자루를 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공간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다시금 일어설 용기와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그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맑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끝으로 이 모든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하며 당신의 방식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만의 평화의 성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